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일요일부터 재외국민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초안에 대한 4차례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가운데 첫 번째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한인타운 단일화안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확대와 12세 미만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주 가정방문 간호사의 30%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간병인 부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은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일요일부터 재외국민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유권자 등록 준비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유권자 등록을 알리는 배너를 공간 외벽에 설치하고 2층에 유권자 등록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준비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 선거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 효력이 남아있는 국민 중 해외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 선거인 등록 절차를 밟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시면은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온라인상에서 등록을 하시는 게 더 교민 여러분의 유권자 등록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여권사본도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걸로 바뀌어가지고요. 오실 때 오프라인 상에서 등록하러 오실 때 그 여권 사본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권 번호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간 LA 총영사관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에 각각 투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보다 투표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도 투표소 확보라든지 투표 관리 요원 확보라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외선거 등록을 많이 해주시고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앞으로 지역별 순회형사 업무 일정에 맞춰 유권자 출장 등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단기 체류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일요일부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을 시작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까지 이제 3번의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어제 열린 첫 번째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는 한인타운 단일화를 포함한 K2.5 초안에 대해 한인뿐 아니라 타 커뮤니티 주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화상 미팅을 통해 한인타운 선거구를 단일화한 K2.5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한인과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해 지속적인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인들은 현재 4개로 나눠진 선거구로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강조하며 30년 만에 선거구 단일화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분위기입니다. 한인들은 현재 LA 한인타운이 4개의 선거구로 나눠져 업소의 피해 발생과 타운 발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도 LA시로부터 소외받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한인타운이 한 선거구로 단일화되면 이런 문제점은 줄어들 것이라며 K2.5안을 지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인 라티노와 아시안 커뮤니티도 K2.5안 지지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태스크포스는 타이타운, 필리피노타운, 차이나타운 등도 선거구 재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을 위원회가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공청회 시작은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코리아타운 커뮤니티가 가장 잘 결집이 돼서 그 참여를 많이 해줘서 지금 레커멘데이션 중에서도 1등으로 가장 높은 순위로 그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10년 전에 있던 레슨을 많이 배워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K2.5 추안 관련 공청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13일 오후 6시, 21일 오전 10시 진행됩니다. 공청회 참여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합니다. 태스크포스는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에게 마지막까지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부스터샷 확대와 12세 미만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승인되면 겨울 재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의 긴급 사용 승인권을 갖고 있는 FDA와 CDC는 10월 중 두 가지의 백신 확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다음 주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이 신청한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FDA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측에 임상실험 결과 등 자료들을 검토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하게 되면 곧바로 수용해 승인할 예정입니다. CDC 역시 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수용 결정 절차를 거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부스터샷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6,600만 명이 모더나를 접종한 상태며 존슨앤존슨은 1,500만 명이 접종했습니다. 부스터샷 확대와 함께 어린이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FDA 외부 전문 자문위원회는 화이자가 신청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백신 접종 승인 신청에 대한 권고 심사를 오는 26일 개최할 예정인데 무난히 권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FDA의 승인이 날 경우 이 연령대의 어린이 2,8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존스홉킨스와 월드오미터 등 주요 코로나19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달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부스터샷과 어린이 백신 접종은 겨울철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주 의료 종사자들은 오늘까지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가정방문 간호사의 30%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간병인 구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유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의무적인 백신 접종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뉴욕주의 전체 가정방문 간호사 2만 5천여 명 중 약 30%인 7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되기 때문에 가정방문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들의 간병인 구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 지역 존스타운시에 있는 한 홈케어 전문 기관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60%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에 백신을 맞느니 퇴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큰 가정방문 건강관리기관인 뉴욕 비지팅 서비스 오브 뉴욕도 약 400명의 근로자가 백신 접종 거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에 등록된 가정방문 건강관리기관은 1,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중 189개 기관에서만 거의 900여 명의 간호사들이 퇴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병원 및 요양원에서 일하는 65만 명의 근로자 중 1회 이상 접종자는 92%로 증가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사는 예방접종한 최우선 순위에 제외시켰다가 뒤늦게 포함시켰는데 이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약 3만 2천 명의 가정방문 간호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부사장인 조 파크로는 오늘 이후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무급 휴가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이번 달 채무 불이행 사태가 우려됐던 미국이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젯밤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0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표결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늘리고 12월까지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단기 법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12월 초까지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양당이 앞으로도 팽팽한 기싸움을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그동안 민주당이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는 안을 추진해왔지만 공화당 저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왔는데 이마저도 이달 중순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류 포장 판매를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의회를 통과한 법안 SB 389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포장 음식에 주류를 함께 넣어 판매하는 것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And the biggest fear and anxiety I think all of us have had as consumers, not just businessmen and women, but is like, please don't take this away. Don't let them take this away after this pandemic. And so that's what these bills represent. 코로나 대유행 이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선 주류 판매는 식당 내부에서만 허용됐고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봉쇄 등으로 레스토랑과 바, 맥주 양조장과 와이너리 등의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야외 패티오 영업과 함께 주류 포장 판매가 임시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야외 영업과 함께 주류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영구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머스크가 지난해 LA에서 텍사스 오스틴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이번 주주총회 장소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텍사스였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 계획이 점쳐지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텍사스의 낮은 소득세와 함께 텍사스 주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으론 지난해 경제 봉쇄 당시 공장 가동을 강행했던 머스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의 마찰도 이전을 결정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I've known Elon 20 years. And I really appreciate the investments he's made. 현재 테슬라 본사는 테크 기업들이 모여있는 캘리포니아주 펠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다만 본사 이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프리먼트 조립 공장의 전기차 생산 규모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축소됐던 일부 국가 기념물의 보호구역을 이전 상태로 복원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타주 남동부의 고원 협곡지대인 베어스 이어스와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의 보호 범위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뉴잉글랜드에 있는 해양 생태 보호구역 노스이스트 캐년 앤 씨 마운츠도 보호 범위를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타주 두 곳의 국가기념물의 보호 범위를 절반 넘게 축소했고 뉴잉글랜드 해양생태보호구역은 상업용 어업 활동을 재개하도록 해 환경단체들과 법정 공방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전 정부가 국가기념물 지정을 남용했다며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도한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 원주민 주거지역 침해 등의 이유로 이를 다시 복원시킨 것입니다. The protection of public lands must not become, I should say, a pendulum that swings back and forth depending on who's in public office. It's not a partisan issue. 미국에서 국가기념물 지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립공원과는 달리 지난 1906년 제정된 유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 변경 기간을 맞아 서울 메디칼 그룹이 LA에서 연례 킥오프 미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어 LA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속 의사와 보험 에이전트, 브로커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플랜, 앤썸 블루크로스 등 서울 메디칼 그룹과 제휴를 맺은 시니어 건강보험회사 관계자들이 나서 여러 플랜들의 장점과 혜택 등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고 있는 보험보다도 새로 나오는 보험들이 더 그 혜택이 풍부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그 추세에 있습니다. 가까운 그 곳에 있는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면 그분들이 상세히 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지난 1993년 설립된 서울 메디칼 그룹은 미국 내 4,400여 명의 주치의와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주 최대 한인 의료기관입니다. 남가주 외에도 뉴욕과 뉴저지주, 워싱턴주 등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7개 주요 지역에서 지사를 운영하며 종합적인 건강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